범죄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범죄자는 밝혀지게 되면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뻔하게 밝혀진 것도 거짓말을 해요. 대놓고 보이는데? 거짓말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CCTV가 있어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행위가 어떻게 벌어졌고 이런 거를 저희 법의학자가 현장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피해자의 몸에 남겨진 손상을 보고 그때 이제 명확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판사님도 검사님도 심지어 변호사님도 수긍을 하는 그런 눈빛을 보였을 때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때 가장 보람차다고 할까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 둘이 있는 엄마가 등산하러 왔는데 13,000원을 뺏으려고 사망캐세 살인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넘어져서 이 여자가 죽은 거다. 왜냐면 머리에 피도 좀 있었거든요. 뇌출혈이. 근데 사실은 목을 조른 건데 그래서 왜 이게 조목조목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잠깐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범죄자랑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뭘 네. 잘한다고 자기 째려봐 지금. 그래서 그렇게 딱 마음이 굳어야 되는데 또 제가 그건 무서워해갖고 이거 훔치다가 왜 피하셨어요? 뭘 잘한다고 같이 때려봐야죠. 아, 그러게요. 그랬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렸으니까 다행히 이제 그 인정이 돼갖고 유죄로 이제 무기징역. 무기징역. 결론적으로는 그런 순간이 아 잘했다 내가 이 직업을 하기를 또 나쁜 사람에게 어떤 적절한 형벌 교정시설에 충분히 교화를 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 좋게 얘기해서는 그런 게 뭐 제 인생에서 뭐라 그럴까 보람찬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선생님이 부검을 쭉 해오시면서 아 근데 뭐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는 했지만 안타까웠다. 너무 좀 슬펐다 하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혹시? 예전에 의정부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그때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지키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화마가 덮쳤는데 아이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한테는 사연이 있었던 게 이분이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홀로 자라신 거예요. 근데 입양과 파양을 2번 당했어요. 여러분 파양이라는 게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예. 이분은 파양을 2번이나 당해갖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거예요. 어머나. 왜 부검을 했냐면 보상이나 배상을 제대로 해드리려면 이분이 누구인가를 위해서도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의 눈에 눈물이 말라붙는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본인도 홀로 외롭게 자라셨고 자신의 아이를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또 떠나려는 마음에 뭐 신이 계신다면 너무나 힘들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죽음도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마 이분의 마지막 눈가에 있었던 눈물은 아마 아이를 끝까지 걱정하는 아마 곧 아이를 낳게 되시면 더더욱 알겠지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나 가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의 사례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대구 지하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문 그때는 이제 워낙 희생자도 많으셨고 아마 그거 아픔으로 많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 마음속에 묻어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방학이어서 겨울 방학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괜찮았는데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진짜 뭐 다들 아비규환일 정도로 엄청난 참사였죠. 그때 또 사망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유해가스에 의한 사망이었다고 듣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차량 내부에 이렇게 불완전 연소를 할 만한 물질들이 많아서 일산화탄소라든지 또 시아나산, 뭐 청산가리의 종류인 가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법의학자들의 주된 작업은 신원 확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소지품부터 시작해서 저희 법의학에선 유전자, 치아 이런 것들을 학계에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구 사건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거 지양이 사건이라고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아이가 27개월 된 아이가 경북 지역의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뇌출혈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27개월이면 정말 애기잖아. 애기 이제 꼬맹이. 2돌 지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했는데 그만 사망했어요. 네.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은 뭐 외상성 뇌출혈이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잖아요. 엄마가 넘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이 무조건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외인사라 그러면 무조건 경찰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그 사망 진단서를 받고 찢어버리고 의사를 불러달라. 그래서 의사를 불러갖고 의사도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고 엄마한테 그냥 물어만 보고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 체크한 다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엄마는 그 병사라는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매장할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족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그냥 화장해 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를 누가 키웠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가. 이 아이를 친모가 들어간 지 몇 개월 만에 그냥 사망한 거예요. 아하. 결론적으로는 그 대학교 병원에 CT랑 은우 네. 기록을 다 갖고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안 생겨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데 아이한테 뇌출혈이 시기가 다른 거. 그러니까 요번에 막 생긴 거, 조금 전에 옛날에 생긴 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느끼자마자 어때요? 시기가 다른 뇌출혈, 아동, 학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망 진단서 쓴 그러니까 의사가 한 번만이라도 좀 의심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봤어야 되죠. 사망 진단서 쓸 때, 시체 검안 쓸 때는 네. 시신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소를 해서 아마 4년형을 받았던